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저 일해야 돼요. 이거 부당할 거예요.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이라고요. 마트의 노동자다 아니다를 떠나서 굉장히 평범한 여성들의 자신들의 목소리를 낸다는 거, 거기에 제가 되게 이제 흥미로웠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거지, 이게 무슨 거대한 어떤 투쟁의 어떤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놀라웠던 거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예, 계약기간 지키라는 것이고, 그리고 정당하게 계약서에 쓴 대로 일하게 해달라는 거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둘러싼 사회나 사용자들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예. 저희 영화에서는 뭐 그나마 이제 뭐 어떤 피나 막 다치고 이런 게 많이 안 나오죠. 아이만 다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제로는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심한 케이스가 많고, 오히려 영화가 현실의 그냥 일부만 담고 있다. 정말 영화의 카트는요, 한 부분이에요. 이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지금 점포가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78개였거든요. 우리 홈플러스 점포가. 근데 지금 134개로 늘었어요. 회사가 몸집을 그렇게 불리는 동안 저희들의 생활이나 삶의 질은 전혀 달라진 게 없거든요. 정말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저는 2시간도 서서 야단도 맞았어요. 손님한테, 고객한테. 정말 아무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휴게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면서. 그래서 포스에서 3시간 반 정도를 쉼 없이 계속 찍어야만 하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인 게 뭐냐면요, 존중이에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존중이에요. 정말 말만 가족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내 가족 챙기듯이 이 사람의 고통이 뭔지 좀 헤아려 가면서 협상에 응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죠. 지금 뭐 한 집에 한 사람씩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그냥 우리 이웃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일자리에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고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이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같이 공감하며 같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지금 너무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을 수도 있고 옆집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나한테 닥치는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거창하게 뭐 연대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그냥 이분들이 먹고 사는 거를, 그냥 먹고 사는 것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를 그냥 등 돌리지 않고 함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함께 행복해지자, 함께 살자. 20대 국회를 이끌면서 민의를 대표할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민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담아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는데요. 새로 구성될 국회에 대한 유권자들의 바람 직접 들어보시죠. 취업하기 어려워서 저도 아직 취업 자리 못 구하고 있어요. 일자리 구하는 부분이 좀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그런 걸 많이 신경 써줬으면. 뭐 고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좀 안정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직장인으로서는. 방과후 교실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맞벌이하는 그 부부들은 좀 그런 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 정책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 가운데서도 우리 국내에서도 좀 더 이렇게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경제가 좀 더 잘 이렇게 굴러갈 수 있는 그 토대를 좀 더 마련해 주는데 역점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빈부차가 아직도 심해요. 응? 있는 사람은 무지하게 많고 없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제 그 세제, 그러니까 세금 떼먹는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그 이제 없는 쪽으로다가 좀 보충을 시켜주면은. 대기업 등기임원의 연봉은 얼마나 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스템에 따르면 연봉 탑10 중 7명이 대기업 총수 일가였는데요. 이 중 3명은 연봉이 100억 원이 넘었습니다. 과연 이런 보수가 적정한 걸까요? 이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대기업 등기임원 중에서도 고액 연봉자는 역시 재벌가 오너들입니다. 지난해 연봉 톱10 중 7명이 대기업 총수 일가였습니다. 1위는 SK 최태원 회장 301억 원, 2위 현대차 정몽구 회장 140억 원, 3위 한화 김승현 회장 131억 원이었습니다. 이 밖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7억 원으로 6위, 최신원 SKC 회장은 52억 원으로 7위, 50억 원의 신영자 롯데쇼핑 사장과 47억 원의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각각 9위와 10위로 나타났습니다. 등기임원 톱10 중 전문 경영인은 권오연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문 경영인 3인방이 포함됐습니다. 연봉 순위를 20위로 확대해도 대기업 총수 일가는 16명이 포진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등 톱3의 연봉은 대기업 일반 직원 평균 연봉의 200배에서 500배나 되고 삼성전자 전문 경영인 권오연 부사장의 연봉 67억 원도 직원 평균 연봉의 68배에 이릅니다. 이런 급여 격차는 우리나라에서도 스위스나 프랑스처럼 형평성 논란을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대기업 사장과 말단 직원 사이의 적절한 임금 격차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2배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공헌을 도외시하고 경영진의 연봉만 문제 삼는다면 기업 활동을 제약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SK나 한화처럼 총수의 비리 혐의로 기업 이미지까지 실추되다 보니 기업 스스로가 이른바 슈퍼 연봉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자, 먼저 노동사회연구소에서 OECD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건데요. 한국의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율,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5%로 스페인 다음으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으로 일한 단기 근속자의 비율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등이고요. 반면에 10년 이상 오래 근무한 사람들의 비율은 가장 낮고요. 또 평균 근속 연수도 4.9년으로 조사 대상 중에 최저였습니다. 이게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바뀐 상황이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사실상 고용이 가장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의 고용 유연성도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서 높다는 반론 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것만 놓고 보자면 짧게 어느 직장에서든 짧게 일한 사람들은 가장 많고 1위니까요. 그리고 그 직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 비율은 굉장히 23위로 거의 최하위 수준인가요? 이렇게 되면?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과연 정규직이 과보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 자료는 아닌 걸로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도 따져볼 게 있는데요. 이 프레이저 지수에서 우리보다 순위가 높았던 덴마크나 독일이 있습니다. 이 덴마크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해고나 실업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회보장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이 그래서 더 큰 문제인데요. 한선희 여사님, 3개월 후에 드디어 정직원이 되십니다. 열심히 일하면 정직원 되는 거예요. 엄마 바꿔줄게. 핸드폰. 곧 정직원 돼서 월급 오르거든. 너 알바하는 거 부럽다. 그걸 왜 불어?